별빛이 고요히 내려앉은 밤, 별꽃 낭독이 속삭입니다. 한강의 물결, 대학로의 벚꽃, 설악산의 전설 속에서 추리와 로맨스, 판타지가 피어납니다. 이 아늑한 다락방에서 당신의 마음을 흔드는 이야기를 함께 들어볼까요? 오래된 일기장을 통해 지석과 소라는 마침내 바다의 눈물에 얽힌 진짜 진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저주가 아닌 마을을 지키기 위한 한 해녀의 숭고한 희생이었습니다. 이제 두 사람은 그녀의 영혼을 위로하고 잃어버린 진주를 찾아 바다로 돌려보내기 위한 마지막 여정을 시작합니다. 소라 할머니의 낡은 베개 속에서 발견된 작은 나무함. 그 안에 들어있던 것은 영롱한 흑진주가 아니라 수십 년의 세월을 머금은 낡은 한지 뭉치였다. 지석과 소라는 마주 앉아 떨리는 손으로 조심스럽게 한지를 펼쳤다. 그것은 소라의 증조 할머니, 해월이라 불렸던 한 해녀가 남긴 일기이자 유서였다. 흘려 쓴 붓글씨는 세월의 흔적으로 곳곳이 희미했지만 그 안에 담긴 내용은 너무나도 선명하고 강렬해서 두 사람의 마음을 송두리째 뒤흔들었다. 마을에 전해져 내려오던 전설과는 전혀 다른 그날의 진짜 진실이 그 안에 기록되어 있었다. 일기장에 따르면 해월은 바다의 신에게 가장 큰 사랑을 받던 해녀가 맞았다. 그리고 바다의 신이 그녀에게 바다의 눈물이라 불리는 흑진주를 선물한 것 또한 사실이었다. 하지만 그녀는 바다의 신을 배신한 것이 아니었다. 오히려 그녀는 그 누구보다 바다와 마을을 사랑했고 그것을 지키기 위해 자기 자신을 희생해야만 했던 비극의 주인공이었다. 그녀가 사랑했던 육지 남자는 단순한 이방인이 아니었다. 그는 제주를 탐내던 외지 세력의 우두머리로 처음부터 마을의 풍요와 바다의 눈물을 빼앗기 위해 의도적으로 그녀에게 접근했던 것이다. 그는 사랑이라는 달콤한 말로 그녀를 속이고 그녀를 이용해 마을을 혼란에 빠뜨리려 했다. 그는 나에게 함께 떠나자고 속삭였지만 그의 눈에서는 사랑이 아닌 차가운 탐욕을 보았다. 그는 나의 바다를, 나의 마을을 탐내고 있었다. 나는 선택을 해야만 했다. 나의 헛된 사랑을 지킬 것인가, 아니면 나의 모든 것이자 삶의 터전인 이 바다와 사람들을 지킬 것인가. 해월은 결국 자신의 사랑을 버리기로 결심했다. 그녀는 마지막으로 그를 만나는 척 마을에서 가장 깊고 위험한 해안 동굴로 그를 유인했다. 그리고 그곳에서 자신의 손으로 직접 그를 차가운 바닷속에 수장시켰다. 그녀의 일기장에는 그날의 고통과 슬픔이 절절하게 담겨 있었다. 내 손으로 나의 사랑을 끝냈다. 내 심장은 갈갈이 찢어졌고 눈물은 멈추지 않았지만 나는 후회하지 않는다. 나의 바다는, 나의 마을은 내가 지켜냈으므로. 하지만 비극은 여기서 끝나지 않았다. 사랑하는 사람을 자신의 손으로 죽여야만 했던 그녀의 슬픔은 너무나도 깊었고 그 죄책감은 그녀의 영혼을 갉아먹었다. 그녀는 바다의 신 앞에 맹세했다. 다시는 자신의 후손들이 자신과 같은 비극적인 사랑 때문에 고통받지 않도록 사랑의 증표였던 바다의 눈물을 아무도 찾지 못하는 곳에 봉인하고 자신의 가문에 스스로 저주를 내렸던 것이다. 육지의 남자를 믿지 마라. 사랑을 믿지 마라. 오직 바다만을 믿고 해녀의 운명을 살아가라. 소라 할머니가 밤마다 부르던 슬픈 노래는 돌아오지 않는 연인을 향한 그리움의 노래가 아니었다. 그것은 자신의 후손들이 부디 사랑의 아픔을 겪지 않기를 바라는 증조 할머니의 애타는 기도이자 경고였던 것이다. 그리고 폭풍우가 깨운 것은 저주가 아니라 수십 년간 묻혀있던 한 여인의 숭고한 희생과 위대한 사랑이었다. 모든 진실을 알게 된 소라의 눈에서는 뜨거운 눈물이 멈추지 않았다. 그녀는 이제껏 자신의 증조 할머니를 마을을 버리고 남자를 따라 나선 부끄러운 조상이라고 생각해왔다. 하지만 그녀는 그 누구보다 용감하게 자신의 운명과 맞서 싸웠던 위대한 해녀였다. 지석은 우는 소라의 어깨를 가만히 감싸 안았다. 그는 이제 이 모든 일의 끝을 맺어야 한다고 생각했다. 해월의 억울한 누명을 벗겨주고 그녀의 영혼을 진정한 안식으로 이끌어 주어야만 했다. 그러기 위해서는 먼저 그녀가 봉인해 둔 바다의 눈물을 찾아야만 했다. 소라 씨, 일기장 마지막에 이상한 그림이 있어요. 지석의 말에 소라는 눈물을 닦고 일기장의 마지막 장을 펼쳤다. 그곳에는 아이가 그린 것처럼
아주 단순하고 알 수 없는 형태의 그림이 그려져 있었다. 여러 개의 바위 그림과 파도 모양, 그리고 용처럼 보이는 기괴한 형상. 누가 보아도 의미를 알 수 없는 암호 같은 그림이었다. 이게 뭘까요? 아마도 증조 할머니께서 흑진주를 숨겨둔 장소를 그림으로 남겨두신 게 아닐까요? 다른 사람들이 알아보지 못하도록 자신과 자신의 후손만이 알 수 있는 암호로요. 두 사람은 그림을 앞에 놓고 머리를 맞대었다. 하지만 아무리 뜯어보아도 그림의 의미를 해석할 수는 없었다. 지석이 답답한 마음에 한숨을 쉬던 그때 그림을 가만히 들여다보던 소라의 눈이 갑자기 번쩍 뜨였다. 용용이 잠든 바위. 소라가 무언가 생각났다는 듯 나직하게 중얼거렸다. 그게 뭐예요, 소라 씨? 아주 어릴 적에 할머니께서 잠자리에서 들려주시던 옛날 이야기예요. 우리 마을 끝자락, 아주 위험해서 아무도 가지 않는 해안 절벽에 용이 잠들어 있다는 바위 동굴이 있다고 하셨어요. 그 동굴 안에는 파도가 아주 거칠고 한 번 들어가면 다시는 나올 수 없다고. 그녀의 기억 속 할머니가 들려주었던 옛날 이야기의 내용이 일기장 속의 암호 그림과 정확하게 일치했다. 용처럼 생긴 기괴한 형상은 바로 용이 잠든 바위를 뜻하는 것이었고 여러 개의 바위와 파도 그림은 그곳으로 가는 험난한 길을 묘사한 것이었다. 바다의 눈물은 바로 그 위험한 동굴 안에 숨겨져 있는 것이 틀림없었다. 가야겠어요, 소라가 결심한 듯 말했다. 그녀의 눈빛은 그 어느 때보다 단단했다. 이건 증조 할머니께서 나에게 남기신 마지막 숙제이자 해녀인 나의 숙명이에요. 안 돼요. 위험해요. 지석이 그녀를 말렸다. 마을 사람들 아무도 가지 않는 곳이라면서요? 당신 혼자 보낼 수는 없어요. 하지만 이건 해녀인 저만이 할 수 있는 일이에요. 지석 씨는 바다를 잘 모르잖아요. 그래도 혼자 보낼 수는 없어요. 지석의 목소리 또한 단호했다. 당신이 가는 곳이라면 그곳이 용이 잠든 동굴이든 바다 가장 깊은 곳이든 나도 함께 갈 거예요. 내 수영 실력은 서툴지만 당신 옆에서 손이라도 잡아줄 수는 있겠죠. 당신을 다시는 혼자 위험한 곳으로 보내지 않을 거예요. 그의 굳은 결심에 소라는 더 이상 그를 말릴 수 없었다. 그녀는 그의 손을 꼭 잡았다. 두 사람은 이제 단순한 연인을 넘어 거대한 운명을 함께 헤쳐나갈 동반자가 되어 있었다. 진실의 마지막 조각, 사라진 흑진주를 찾기 위한 그들의 마지막 여정이 이제 막 시작되려 하고 있었다. 다음 날, 동이특이 무섭게 지석과 소라는 마을 끝자락, 용이 잠든 바위로 향했다. 그곳은 마을 사람들이 평소에 다니는 길이 아니었다. 험한 갯바위를 몇 개나 넘고 사람 키만한 수풀을 헤치고 나아가야만 닿을 수 있는 철저히 고립된 장소였다. 지석은 소라의 뒤를 따르며 그녀가 왜 그토록 이곳에 오는 것을 말렸는지 비로소 이해할 수 있었다. 마침내 도착한 동굴의 입구는 전설의 이름처럼 거대한 용이 입을 벌리고 있는 듯한 기괴한 형상을 하고 있었다. 칠흑같이 어두운 동굴 안에서는 바깥 세상과는 전혀 다른 차갑고 축축한 공기가 뿜어져 나왔다. 그리고 귓가를 때리는 거친 파도 소리는 마치 잠들어 있는 용의 거친 숨소리처럼 혹은 외부인의 침입을 경고하는 낮은 으르렁거림처럼 들렸다 물론입니다. 정말 괜찮겠어요, 소라 씨, 지석이 마지막으로 물었다. 마침내 마지막 단서가 있는 용이 잠든 동굴로 향나는 대답 대신 그의 손을 한 번 꽉 잡았다가 놓고는 먼저 어둠 속으로 바라는 두 사람의 여정을 동굴의 신비롭고 위협적인 분위기와 그 안에서 겪는 시험을 중심으로 긴장감 넘치게 풀어내겠습니다. 동굴 안은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어둡고 깊었다. 두 사람이 미리 준비해온 손전등의 작은 2분의 2부. 다음 날 해가 채 뜨기도 전인 이른 새벽, 지석과 소라는 불빛만이 유일한 시야였다. 불빛이 닿는 곳마다 수만 년의 세월이 마을의 가장 서쪽 끝, 사람들이 용이 잠든 바위라 부르는 험준한 해안 절 빚어낸 기괴한 모양의 종유석들이 모습을 드러냈다. 날카로운 이빨처럼 혹은 거대한 벽 앞에 섰다. 그곳은 마을의 다른 해변과는 전혀 다른 분위기를 풍겼다. 날 짐승의 뼈처럼 보이는 종유석들은 어둠 속에서 금방이라도 살아 움직여 칼롭게 솟아오른 검은 현무암들이 마치 용의 이빨처럼 보였고
절 그들을 덮칠 것처럼 위협적인 분위기를 자아냈다. 바닥은 온통 물에 젖어 벽 아래로는 쉴 새 없이 거친 파도가 부딪혀 하얀 포마를 만들어내고 있었다. 할머니의 옛날 이야기처럼 정말로 살아있는 용 한 마리가 깊은 잠에 빠져 거친 미끄러웠고 발을 내디딜 때마다 첨벙거리는 물소리가 동굴 안에 섬뜩하게 울려 퍼졌다. 두 사람은 서로의 손을 꼭 잡았다. 서로의 체온만이 2차 숨을 내쉬고 있는 듯했다. 두 사람은 서로의 얼굴을 한번 마주보고 결심한 듯 같고 어두운 공간 속에서 유일한 위안이었다. 오직 서로에게 의지하며 그들은 동 고개를 끄덕였다. 그리고 절벽 아래 파도가 들이치는 작은 동굴 입구로 향했다. 동굴의 더 깊은 곳을 향해 나아갔다. 조심해요. 소라가 앞굴의 입구는 한 사람이 겨우 몸을 웅크려야 들어갈 수 있을 정도로 좁았다. 장서서 걸으며 위험한 바위나 깊은 물웅덩이가 나타날 때마다 뒤따라오는 지석 정말 괜찮겠어요. 소라 씨, 지석이 마지막으로 물었다. 소라는 대답 대신 그이에게 알려주었다. 그녀는 어둠 속에서도 마치 자신의 집안처럼 익숙하게 길을 찾아 나아 손을 한 번 꼭 잡아주었다. 괜찮아요. 우리가 함께 있잖아요. 그 한마디에 같다. 그녀의 몸속에 흐르는 해녀의 피가 이 바다의 동굴 속에서 길지석은 모든 두려움을 떨쳐낼 용기를 얻었다. 동굴 안으로 들어서는 순간 두 사람은 바깥 세상과 완전히 다른 세계로 들어왔다. 동굴 안은 한치 앞도 보이지 않는을 잃지 않도록 그녀를 이끌어주고 있는 것 같았다. 한참을 걸었을까 칠흑 같은 어둠으로 가득 차 있었다. 바깥의 밝은 새벽빛은 조금도 들어오지 않았. 동굴의 가장 깊숙한 곳에 다다랐을 무렵 두 사람은 갑자기 변화를 느끼고 오직 지석이 들고 있는 작은 방수 손전등의 불빛만이 동굴에 일부기 시작했다. 잠잠했던 동굴 안의 물결이 갑자기 거세지기 시작한 것이다. 를 희미하게 비출 뿐이었다. 공기는 차갑고 축축했으며 벽에서는 끊임없이 참일물 의소라가 긴장된 목소리로 말했다. 밀물이 들어오고 있어요. 서가운 물방울이 떨어져 그들의 목덜미를 적셨다. 손전등 불빛이 닿는 둘러야 해요. 그녀의 말이 끝나기 무섭게 동굴박에서부터 거대한 파곤마다 수만 년에 걸쳐 만들어졌을 기괴한 모양의 종유석들이 모습을 드러냈다. 날도가 밀려 들어오기 시작했다. 쏴 하는 굉음과 함께 차가운 바카로운 창처럼 혹은 거대한 짐승의 이빨처럼 그들은 어둠 속에서 금방이라도 두 단물이 순식간에 그들의 허리까지 차올랐다. 갑작스러운 파도의 기세에 사람을 덮칠 듯 위협적인 분위기를 자아내고 있었다. 조심해요. 지석씨 지석은 중심을 잃고 휘청거렸다. 소라가 재빨리 그의 팔을 붙잡지? 바닥이 아주 미끄러워요. 소라는 앞장서서 걸으며 지석에 안았다면 그는 그대로 거친 물살에 휩쓸려 버렸을지도 모른다. 손을 이끌었다. 그녀는 어둠 속에서도 마치 길을 아는 것처럼 익숙하게 발걸음을 옮겼다. 평생을 바다와 함께 살아온 해녀의 감각이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 괜찮아요? 네, 괜찮아요. 하지만 입구가. 지석의 손전등 불빛이 그녀의 눈이 되어주고 있었다. 두 사람은 서로의 손을 꼭 잡고 오직 서로의 체온과 숨소 그들이 들어왔던 입구 쪽을 비추었다. 들어올 때만 해도 넉넉했던 동굴리에 의지하며 동굴의 더 깊은 곳으로 나아갔다. 그런데 안으로 들어가래 입구가 밀려 들어오는 바닷물 때문에 빠른 속도로 좁아지고 있었다. 이대로라면 수록 새로운 위협이 그들을 기다리고 있었다. 밀물이 들어오기 시작한 것이다. 동굴 그들은 이 동굴 안에 완전히 갇히게 될 터였다. 공포가 엄습했다. 이곳은 단순한 동 밖에서 밀려 들어온 거센 파도가 좁은 동굴 안으로 밀려 들어오며 굴이 아니었다. 전설처럼 살아있는 용이 그들을 시험하고 있었다. 이 시험을 통과하지 못하는 쿠웅 하는 무서운 소리를 냈다. 그 소리는 동굴 전체를 울렸고 두 사람 자는 영원히 이곳에 갇히게 될 것이라고 경고하는 듯했다. 시간의 심장을 옥죄어 왔다. 소라 씨, 물이 차오르고 있어요. 이러다가는 입이 없어요. 어딘가에 있을 거예요. 증조 할머니가 남긴 마지막 단서가. 소라구가 막히겠어요. 지석이 다급하게 외쳤다.
물이 점점 더 빠르게 차올라 어느새 그들의 허리까지 차올랐다. 파도는 점점 더 거세졌고 두 사람은 위태가 외쳤다. 두 사람은 마지막 남은 힘을 다해 거세지는 파도를 헤치며 동굴의 가장 안쪽을 샅샅이 뒤지기 시작했다. 바로 그때 지석의 눈에 무롭게 바위벽에 몸을 의지한 채 간신히 버텨야만 했다. 한 번 거센 파도가 밀려올 때마다 두 사람은 서로를 놓치지 않으려 필사적으로 껴안았다. 이연가 들어왔다. 동굴 천장에 아주 작은 틈새. 그리고 그 틈으로 한 줄기 빛대로 가다가는 흑진주를 찾기도 전에 동굴 안에 갇혀버릴지도 모른다느니 기적처럼 쏟아져 들어오고 있었다. 달빛이었다. 소라씨, 저기 공포가 엄습했다. 거의 다 왔어요. 조금만 더 힘을 내요. 지석이 가리키는 곳을 따라 두 사람은 달빛이 비추는 곳으로 향했다. 이소라가 지석을 향해 소리쳤다. 그녀의 목소리에는 두려움이 아닌 달빛이 닿는 곳은 동굴의 다른 곳보다 지대가 조금 높은 커다란 바위, 꺾이지 않는 강한 의지가 담겨 있었다. 그녀의 그 모습에 지석 역시 다시 한번 위었다. 그리고 그 바위의 가장 중앙, 가장 밝은 달빛을 받는 자리에 있기에 힘을 냈다. 두 사람은 마지막 힘을 다해 밀려드는 파도를 거슬러 동굴에 두껍게 쌓인 아주 작은 나무함 하나가 놓여 있었다. 마치 수백 년 동안 가장 깊숙한 곳을 향해 나아갔다. 그리고 마침내 동굴의 가장 끝에 다다랐을 때 그들의 눈앞에 믿을 수 없는 광경이 펼쳐졌다. 동굴의 천직 이 순간을 위해 자신을 찾아올 후손을 기다리고 있었다는 듯이 두 사람은 서로 아주 작은 틈새로 한 줄기 빛이 쏟아져 들어오고 있었다. 바로 를 마주 보았다. 그리고 마침내 찾았다는 안도감과 함께 환한 미소를 지었다. 바다 위로 떠오른 달빛이었다. 그 신비로운 달빛은 마치 무대 위의 스포트. 소라가 바위 위로 올라가 떨리는 손으로 함을 집어들었다. 이끼를 걷어내고 낡은 함을 여는 순간 그 안에서 영롱하고 신비로운 빛이 라이트처럼 동굴 안에 작은 바위 하나를 정확하게 비추고 있었다. 그리고 그 바위 위에 뿜어져 나왔다. 바다의 눈물. 칠흑같이 검고 달빛을 받아 마치 아주 오랫동안 주인을 기다려왔다는 듯 이끼에 쌓인 작은 나무함 하나가 놋 우주의 성운처럼 깊은 빛을 내는 흑진주가 마침내 수백 년에 잠여 있었다. 두 사람은 서로를 부축하며 힘겹게 그 바위 위로 올라갔다. 소에서 깨어나 그 모습을 드러낸 것이다. 그 아름답고도 슬픈 빛 앞에 두 사람은 잠시 말을 나는 떨리는 손으로 이끼를 걷어내고 나무함을 집어들었다. 함은 곧 잃고 경이로운 침묵 속에서 서로의 손을 더욱 굳게 잡았다. 거친 게 잠겨 있었지만 오랜 세월과 습기 탓에 조금 힘을 주자 삐걱거리는 소 파도는 여전히 동굴 안에서 울부짖고 있었지만 두 사람의 마음속에는 이제 두려움 대실리와 함께 쉽게 열렸다. 함을 여는 순간 동굴 안의 어둠을 모두 밝힐 듯한 영롱하고 깊은 빛이 뿜어져 나왔다. 함 안에는 사진 속에서 보았던 바로 그 바다의 눈물, 거대한 흑진주가 수백 년의 시간을 넘어 변치 않는 아름다운 빛을 내뿜고 있었다. 칠흑같이 검으면서도 그 안에는 제주의 밤바다와 밤하늘의 모든 별빛을 담고 있는 듯한 신비롭고 깊은 빛이었다. 두 사람은 한참 동안 말없이 그 영롱한 빛을 바라보았다. 이 작은 진주 하나에 한 여인의 숭고한 희생과 사랑, 그리고 수백 년간 이어져 온 그녀 가족의 슬픈 모든 것을 이겨냈다는 벅찬 감동만이 가득했다. 흑진주를 손에 쥔 순간 신기하게도 동굴 안을 미친 듯이 휘젓던 거센 파도가 서서히 잠잠해지기 시작했다. 마치 오랜 임무를 마친 용이 마침내 깊은 안식에 들기라도 한 것처럼. 두 사람을 위협하던 바닷물은 언제 그랬냐는 듯이 빠져나갔고 막혀있던 동굴의 입구는 다시 세상으로 나아갈 길을 환하게 열어주었다. 모든 것이 바다의 신이 두 사람의 용기와 사랑을 인정하고 마침내 그들을 허락했다는 신호처럼 느껴졌다. 지석과 소라는 서로를 부축하며 지친 몸을 이끌고 동굴 밖으로 나왔다. 밖은 어느새 붉은 저녁 노을이 온 세상을 물들이고 있었다. 하늘과 바다가 온통 주홍빛으로 타오르는 제주의 일몰은 그 어떤 화가의 그림보다도 더 장엄하고 아름다운 풍경이었다. 두 사람은 넋을 잃고 한참 동안 그 비현실적인 풍경을 바라보았다. 얼마나 시간이 흘렀을까?
소라는 품에 안고 있던 흑진주를 조심스럽게 꺼내 들었다. 노을빛을 받은 흑진주는 더욱 깊고 신비로운 빛을 내뿜었다. 그녀는 진주를 들고 파도가 잔잔하게 밀려오는 바닷가로 천천히 걸어 나갔다. 그리고 자신의 모든 것을 지키기 위해 기꺼이 희생해야만 했던 위대한 증조 할머니를 떠올렸다. 그녀의 슬픔, 그녀의 사랑, 그리고 그녀가 짊어져야 했던 수백 년의 외로운 오해를 생각했다. 이제 편히 쉬세요, 할머니. 소라는 나지막이 속삭이며 온 마음을 다해 흑진주를 다시 드넓은 바다로 던졌다. 흑진주는 아름다운 포물선을 그리며 날아가 붉게 물든 바다 위로 풍덩하는 소리와 함께 사라졌다. 그녀의 눈에서는 뜨거운 눈물이 뺨을 타고 흘러내렸다. 하지만 그것은 더 이상 슬픔의 눈물이 아니었다. 길었던 역사의 굴레를 끊어내고 사랑하는 조상의 영혼을 마침내 진정한 안식으로 이끌었다는 벅찬 감동과 후련함의 눈물이었다. 바로 그 순간 믿을 수 없는 일이 일어났다. 흑진주가 사라진 바로 그 자리의 수면 위로 아주 옅은 빛의 형체가 아지랑이처럼 피어올랐다. 그것은 사진 속에서 보았던 바로 소라의 증조 할머니 해월의 영혼이었다. 그녀는 더 이상 슬픈 표정이 아니었다. 그녀는 자신을 짓누르던 모든 짐을 내려놓고 마침내 자유로워진 영혼의 평온하고 아름다운 미소를 짓고 있었다. 그녀는 소라와 지석을 향해 고맙다는 듯 희미하게 고개를 끄덕여 보이고는 이내 저녁 노을의 마지막 빗줄기와 함께 하늘로 소리 없이 사라져갔다. 길고 길었던 제주의 슬픈 전설이 마침내 마침표를 찍는 순간이었다. 지석은 조용히 우는 소라의 곁으로 다가가 그녀를 따뜻하게 끌어안았다. 소라는 그의 품에 안겨 참아왔던 모든 감정을 터뜨리듯 한참을 울었다. 지석은 그런 그녀의 등을 말없이 토닥여 주었다. 어떤 위로의 말도 필요하지 않았다. 그저 함께 이 순간을 온전히 느끼는 것만으로도 충분했다. 소라의 울음이 잦아들 무렵 지석은 그녀를 자신의 품에서 살짝 떼어내고 그녀의 눈을 진지하게 바라보았다. 그리고 주머니에서 무언가를 꺼내 그녀의 손에 쥐어주었다. 그것은 흑진주처럼 화려하고 값비싼 보석이 아니었다. 동굴 안에서 그가 그녀를 기다리며 몰래 주워두었던 아주 작고 하얀 조개 껍데기였다. 그는 그 조개 껍데기로 서툴게 만든 작은 반지를 그녀의 네 번째 손가락에 조심스럽게 끼워주었다. 소라씨. 그가 떨리는 목소리로, 하지만 세상에서 가장 진심 어린 목소리로 말했다. 당신의 증조 할머니는 바다에 묶여 평생을 사셨지만 이제 당신은 바다가 아닌 나에게 평생 묶여줄래요? 그것은 청혼이었다. 흑진주보다 더 영롱하고 제주의 그 어떤 파도보다 더 강한 진심이 담긴 그의 모든 것을 건 프로포즈였다. 소라는 자신의 손가락에 끼워진 조개 껍데기 반지를 내려다보았다. 투박하고 보잘것없는 반지였지만 그녀에게는 세상 그 어떤 보석보다도 더 소중하고 아름답게 느껴졌다. 그녀는 눈물 젖은 얼굴로, 하지만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미소로 환하게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대답은 필요 없었다. 그녀의 그 미소 하나가 모든 대답을 대신하고 있었다. 지석은 그녀를 다시 자신의 품에 가득 끌어안았다. 두 사람은 아무 말 없이 서로의 심장 소리를 들으며 오랫동안 그 자리에 서 있었다. 제주의 붉은 노을은 새로운 시작을 앞둔 두 사람의 모습을 마치 한 폭의 그림처럼 아름답게 감싸 안아주고 있었다. 거친 폭풍우와 파도는 두 사람의 사랑을 시험했다. 하지만 그 시련은 결국 두 사람의 사랑을 빼앗아가지 못했다. 오히려 그들의 사랑을 더 깊고, 더 단단하고, 더 위대하게 만들어 주었다. 이제 두 사람은 변덕스러운 제주의 바람과 파도 속에서 서로의 길을 밝혀주는 등대가 되어 서로의 손을 잡고 영원히 함께할 것이다. 그들의 이야기는 이제 막 가장 아름다운 노을빛으로 시작되고 있었다. 인터랙티브, 만약 당신이라면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 거친 파도 속으로 기꺼이 뛰어드시겠습니까? 당신의 선택을 들려주세요. 제주의 붉은 노을이 두 사람의 모습을 아름답게 감싸 안습니다. 거친 파도는 그들의 사랑을 시험했지만 결국 그들을 더 깊고 단단하게 만들어 주었습니다. 이제 두 사람은 제주의 바람과 파도 속에서 서로의 등대가 되어 영원히 함께할 것입니다. 당신이라면
사랑을 위해 거친 파도 속으로 기꺼이 뛰어드시겠습니까? 별꽃낭독의 이야기가 당신의 마음에 별빛처럼 남았기를. 한옥의 등불 아래 사랑과 비밀, 진실의 메아리가 울립니다. 구독과 좋아요로 다음 여정을 함께해요. 별꽃낭독이 당신의 밤을 수놓겠습니다.